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임명철입니다. 난소암에 걸린 뒤에 수술을 할지 항암을 할지 치료 방법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일반적으로 난소암 치료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잘 병행을 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잘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가족분들을 챙기시던 분들이 난소암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아플 때에는 누가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나서 본인 몸을 좀 살핀다고 이런 기간에 가셨다가 되돌아오게 되면 암이 더 안 좋아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수술과 적절한 시간 내에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항암제를 잘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수술을 아주 잘 된 경우에는 수술을 마치고 3주 이내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난소암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자라면서 여러 저항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내에 항암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항상 항암은 6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수술 견디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선항암을 먼저 합니다. 3회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한 이후에 수술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3회 내지 혹은 6회 혹은 조금 더 초과해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암제는 통상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이라는 그런 약제를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약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약제를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맥으로 항암제를 투약을 하지만 브라카 변이가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복강내 항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약 경로만 좀 바꿔줌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아주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재발률도 낮춰주지만 장기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선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복강내 온열 항암 치료라고 하는 하이팩이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잘 치료받으시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수술하고 항암이라는 이런 패키지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 치료가 있거든요. 유지 치료는 파프 저해제라고 불리는 림파자, 올라파립, 또 제줄라, 니라파립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 급여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재발률을 아주 많이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베바시주마, 옴베부지나 아바스틴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난소암이 사기거나 잔류 종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난소암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수술의 성공률이나 예후도 좀 궁금하고. 난소암의 수술은 상당히 좀 복잡한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암은 정해진 병기에 정해진 수술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난소암은 정확하게 암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기로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암이 굉장히 얇게 쭉 깔리거든요. 그래서 횡격음악 같은데 10cm 정도 암이 깔려도 CT나 PET에서 잘 못 보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복을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만져가지고 종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들어가면서 진단과 수술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수술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미리 알기는 어렵고요. 복강내라는 공간은 이렇게 이 복부를 싸고 있는 벽, 횡격막, 골반을 싸고 있는 저희가 체성복막이라는 공간이 있고, 소장과 대장을 싸고 있는 내장복막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우리 몸의 체표 면적 정도 되는 것이 이렇게 말아 넣어가지고 배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요가 꾸불꾸불꾸불 쌓여서 이렇게 말아놓은 것 같은 공간에 난소암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소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복막이고, 이것이 발생하면서 바로 퍼져서 체성복막과 내장복막 잘 가는 길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절제하고 또 가능하면 장기의 기능을 살리면서 대장암 선생님, 간담체 외과 선생님, 흉부외과 선생님, 또 비뇨기과 선생님 같은 협업 수술을 통해 수술을 해야 되고, 난소암은 굉장히 빠르게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가능한 대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팀들의 협조가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소암의 수술의 성공률은 어떠냐? 수술 자체가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첫 수술에서 잔류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효과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항암 횟수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몇 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상 6번 정도 이제 항암제를 하게 되고, 선항암을 한 경우에는 수술장에 들어가게 되면 종양이 이제 현미경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 3회 정도의 항암만 하게 됩니다. 근데 선항암을 했는데도 잔류 종양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6회까지도 저희가 항암을 하게 되고요. 그 항암을 마칠 당시에 CA125라고 저희가 암 수치라 그러죠. 종양 표지자 수치가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통상은 추가 항암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종양 표지자 숫자가 높았는데 6번을 다 했는데도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경과 가중에 있다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 CA125 종양 표지자가 이렇게 안정적인 곡선을 그릴 때까지 추가적인 항암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CT 소견이라든가 이런 영상 검사에서 종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소견을 보인다면 그때에도 추가적인 항암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림파자나 또 제줄라 같은 그런 파프 저해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자분이 한 번 더 항암을 하면 조금 더 암이 줄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임상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